이제 오늘 경기도 토트넘이 정말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무승부까지는 만드는 자신의 또 저력을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브렌트포드가 매우 단순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토트넘의 전형은 3-4-3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3-5-2였거든요. 브렌트포드의 공격 방식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앞선에 있는 아이반 토니와 은베모, 이 두 명의 공격수에게 롱패스를 보내주고 이 두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경합할 때 볼이 떨어지면 이때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좌우에 있는 윙백들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오겠다, 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렌트포드가 집중적으로 노렸던 위치는 오늘 로메로 대신 탕강가가 나왔던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이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요, 브렌트포드가 롱패스를 뿌려줄 때 왼쪽에 있는 랑글레 쪽으로는 많이 뿌려주지 않고 탕강가가 있는 오른쪽으로 계속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탕강가가 아이반 토니를 만나든 아니면 은베모를 만나든 몸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니까 계속 세컨볼이 브렌트포드에게 유리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브렌트포드가 기동력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컨볼을 가져온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브렌트포드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볼을 받자마자 전방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전방으로 붙여줬을 때 은베모가 탕강가와 볼 경합을 하거든요. 근데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탕강가가 은베모에게 제공권 싸움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은베모가 볼을 떨어뜨려 줬을 때 뒤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오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과 세컨볼 싸움에서 완벽하게 브렌트포드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볼을 브렌트포드가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세컨볼이 떨어질 때 이 위치에서 브렌트포드의 선수는 3명, 토트넘의 선수는 1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브렌트포드가 세컨볼 싸움에서 토트넘을 괴롭혔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앞선에 있는 은베모에게 롱패스 뿌려주고 여기서 이제 은베모가 떨어뜨려주는 상황인데 이때 주변에 있었던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세컨볼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결국엔 세컨볼을 브렌트포드가 가져가죠. 그리고 세컨볼을 가져오자마자 브렌트포드가 또다시 앞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아이반 토니에게 세컨볼 싸움을 붙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전방으로 보내주고 아이반 토니가 이 장면에서도 탕강가와의 제공권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떨어지는 세컨볼을 또다시 브렌트포드가 달려나가면서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붙여주고 떨어지는 세컨볼, 특히나 로메로가 빠진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을 노린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도 여기서 나왔죠. 이 장면 보세요. 앞쪽에 있는 아이반 토니에게 롱패스 그리고 탕강가와의 세컨볼 싸움, 여기서 아이반 토니가 공중볼 싸움에서 탕강가를 이기니까 뛰어들어가는 은베모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떨어뜨려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자마자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측면이 무너지면서 은베모가 볼을 잡게 되죠. 근데 여기서 탕강가가 돌파를 허용하니까 다이어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랑글레도 측면으로 끌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는 공간이 발생하고 이때 브렌트포드는 볼을 받아서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은베모의 크로스를 받아주면서 여기서 슈팅, 포스터가 슈팅을 막아냈지만 침투에 들어오는 또 다른 브렌트포드의 선수가 득점. 요 장면을 보면 오늘 경기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밀렸던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지고 세컨볼 싸움에서 지고 세컨볼 싸움에서 지니까 수비가 무너지고 수비가 무너질 때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브렌트포드가 득점을 만든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브렌트포드는 계속 단순한 패턴, 앞쪽으로 붙여놓는 패턴 하나로 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오늘 경기 문제점, 벤탄쿠르가 없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 요 자리, 이 자리도 문제였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트넘이 중원 라인에서 거의 유일하게 볼을 받아서 볼을 전진시키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선수가 벤탄쿠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벤탄쿠르가 오늘 경기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벤탄쿠르가 못 나오니까 비수마가 나왔는데 비수마 쪽에서 오늘 경기 패스 미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비수마와 호이베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중원을 거쳐나가는 플레이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원에서 거쳐나가는 플레이가 어렵다면 여기서 토트넘이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공격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손흥민이 내려올 때, 쿨루셉스키가 내려올 때 브렌트포드의 수비수들이 밀착 마크를 통해서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의 플레이도 비교적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중원 라인을 거쳐가지도 못하고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이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명확하게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수마가 전방으로 패스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비수마가 패스를 앞으로 전개했지만 볼을 받았을 때 볼이 빠르게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브렌트포드가 측면에서 압박을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트넘은 앞쪽으로 패스를 하지 못하고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이 앞으로 전개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뒤로 패스를 보내주고 계속해서 뒤에서 볼을 잡아서 앞으로 패스를 못 보내주고 백패스를 하죠. 결국에는 골키퍼한테 가요. 그리고 포스터 골키퍼가 발밑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패스를 받은 이후에 그냥 단순하게 걷어냅니다. 그래서 걷어냈을 때 브렌트포드의 수비수가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포스터의 킥을 머리로 걷어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이어가 떨어지는 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서 코너킥이 나옵니다. 요 코너킥이 나와서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장면도 사실상 코너킥이 나올 때 다이어의 미스도 있었지만 토트넘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계속 백패스를 보내다가 의미 없는 골키퍼의 롱킥이 나갔을 때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볼을 차단. 여기서 이제 다이어의 실수. 이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토트넘이 오늘 경기 얼마나 볼을 전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실수로 코너킥 상황에서 완전히 이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 전략에 당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오늘 브렌트포드가 아주 영리하게 코너킥을 처리했어요. 어떤 장면이냐,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이 골대 앞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가 코너킥을 처리하는 순간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자리를 잡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다른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를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수의 위치를 놓칩니다. 이 장면에서 한 선수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토트넘의 수비수를 마크하고 있죠. 앞으로 못 나오게 막아주고 있고요. 여기서 뒤에 있는 선수가 뛰어들어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이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앞쪽으로 끊어 들어가면서 뒤로 볼을 떨어뜨려줬고, 여기서 볼이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아이반 토니가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면서 코너킥에서 두 번째 득점. 너무나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절반 이상을 브렌트포드가 경기를 주도했어요. 여기서 토트넘이 재밌는 포인트는 토트넘이 이 밀리는 경기를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토트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측면에서 크로스, 이걸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이번 시즌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크로스를 통한 공격 패턴, 이 한 패턴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페리시도 페리시지만 오늘 경기에서의 크로스 머신은 뒤에 있었던 랑글레였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보시면 브렌트포드도 5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수비수를 끌고 측면으로 이동했을 때 순간적으로 랑글레가 공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선수 한 명 끌고 가고 페리시치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올라가면 이때 손흥민과 페리시치 뒤에서 랑글레가 올라와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죠. 요게 오늘 너무나 적절하게 통했고요. 사실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바스토니를 노렸던 이유, 파우 토레스를 노렸던 이유, 그바르디오를 노렸던 이유 다 동일합니다. 중앙 수비수가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 킥이 좋은 선수, 발밑이 좋은 센터백을 오버래핑 시켜서 올라가서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준다. 요 패턴을 콘테 감독이 매우 좋아해요. 인터밀란에서는 바스토니를 활용해서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여줬고요. 콘테 감독이 왼발 센터백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올라와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을 보면 정말 토트넘이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다가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찬스였거든요. 랑글레가 올라와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 랑글레의 크로스가 케인에게 정확하게 연결되고 케인은 또 이 크로스를 너무나 환상적인 헤더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득점이 나왔던 시간 64분 동안 토트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찬스를 만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토트넘이 경기가 답답하다, 크로스만 올리는 패턴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경기력이 안 좋아도 단순한 크로스에서 득점이 나온다. 요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케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경기 전체적으로 정말 안 풀렸거든요. 손흥민, 쿨루셉스키, 페리시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트포드의 수비에 막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토트넘이 풀어낼 수 있는 공격 패턴, 앞쪽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넣어준다. 케인이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소유해준다. 볼을 소유한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거나 달려들어오는 선수에게 세컨볼을 넘겨준다. 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상 케인의 헤더,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 이걸로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어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케인이 전방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수비수 2명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단순하게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잡을 때 브랜트포드의 수비가 케인 쪽으로 쏠리는데 이때 케인이 볼을 받아서 지켜낸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넘겨주죠. 여기서부터 이제 토트넘의 패스가 나왔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도어티에게 패스를 넘겨주고 침투하는 쿨루셉스키에게 도어티가 패스, 여기서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쿨루셉스키의 크로스, 이 크로스가 호이비에르에게 도달하면서 호이비에르의 득점까지, 요 득점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첫 번째 득점 장면, 케인의 제공권, 단순하죠. 랑글레의 크로스와 케인의 헤더. 두 번째 득점 장면, 케인에게 볼을 보내주고 케인이 버텨낸 다음에 쿨루셉스키한테 패스, 쿨루셉스키가 도어티와 볼을 주고받으면서 측면 무너뜨리고 크로스 득점. 요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답답한 토트넘의 공격력을 풀어주는 건 역시나 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콘테 감독이 경기력이 너무나 답답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이렇게 승점을 쌓아가는 건 단순한 크로스, 단순한 포스트 플레이, 이 패턴에서 어쨌든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사실은 참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득점은 만들어내고 있고 꾸역꾸역 승점은 쌓아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오늘 경기는 결국에는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축구가 실패에 가까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